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나영입니다. 식욕은 왕성한데 체중은 계속 감소한다면 의심해봐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인데요. 이 질병에 대해서 오늘 정파종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갑상선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갑상선은 우리 몸의 목 앞면 아래쪽에 붙어 있는 한 15g 내지 20g쯤 되는 호르몬 기관입니다. 그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서 큰 일을 해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은 그 섭취된 영양소를 우리 몸의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정상적인 수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많이 생산돼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갖다가 과잉 생산하는 겁니다. 환자는 남보다도 더위를 많이 타요. 덥다고 그래요. 땀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요. 심계항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장이 맥박수가 빨라져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많이 걸어도 호흡이 숨이 가쁘다고 표현해요.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축적돼야 되는 이런 영양소보다 에너지로 이렇게 타는 영양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잘 먹는데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체중이 감소해요. 예를 들면은 한 6개월에 한 5kg 내지 10kg까지 빠집니다.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급해져요. 때로는 성격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환자가. 그래서 신경질로 변해서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이런 현상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묽은 대변 혹은 설사 등을 대변 횟수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카락이 탈모 현상이 오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증상이 오게 되죠. 그 갑상선이 커지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딴 말로 그레이브즈 병이라고 그래요. 그레이브즈 병. 우리가 왜 생기는가를 갖다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현재로 볼 때는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자꾸 생산해내라고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명령이 TSH라는 소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에 와서 작용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자꾸 자극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호르몬이 작용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에 문이 있어요, 문이. 그걸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이게 딱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 자극 항체보다는 갑상선 자극 항체, 면역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자가 면역체가 생기는 건 좀 어렵죠? 면역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면역체가 생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몸에 자가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것이 가서 대체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똑같은 작용을 심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계속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갖다가 생산해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중독성 선종이라고 그래서 갑상선 내에 혹이 생겼는데, 혹 자체가 굉장히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내는 혹이 생길 수 있어요, 갑상선 내에. 그것도 흔한 건 아닙니다만 0.5% 돼요. 갑상 기능 항진이 한 100명이 있으면은 한 0.5%니까 한 명도 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드문 건데,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의 통계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외국 통계를 보면은 한 1000명 중에 8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8 내지 6 내지 8대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여성 호르몬하고 상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환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해보면은 옛날에 지금 현재는 감염, 예를 들면 감기라든지 이런 게 감염 때문에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가 면역성 질환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여성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것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것이 본인이 느낌이지 실제적으로 커지지는 않는 걸로 생각되는데 커지면은 지속적으로 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아급성 갑상선염이라든지 혹은 산후 갑상선염이라든지 아기 출산하고 나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부어 있다가 또 일시적으로 기능 항진증 혹은 저하증이 왔다가 나중에는 좋아지는 호전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기 출산하고 나면 미역국을 많이 먹는 이유가 그런 갑상선 기능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항진증도 올 수 있고 저하증도 올 수 있고 특히 저하증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에 미역국을 먹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되고 살을 체중을 감소시켜야 될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첫째 증상을 들어보죠. 아까 이야기했죠.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더위에 약하다든지 잘 먹는데도 체중이 자꾸 빠진다든지 심장이 펄떡펄떡 뛴다든지 특별히 운동을 안 해도 뛰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 누워 있을 때도 심장이 쿵쿵쿵해서 잠이 잘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들인 경우에는 생리불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격이 조금 이상하게 신경질이 많아졌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혈액 검사 그다음에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진을 짓게 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되는 과정 혹은 나와서 대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블록하는, 차단하는, 생산을 적게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을 잘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약제입니다. 약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프로필사이오우라시라는 약제, 메티마졸이라는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가 갑상선 공장을 파괴하는 겁니다. 공장을, 원료는 많더라도 자극이 오더라도 공장에서 자기가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동위원소 치료와 수술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약제 치료를 먼저 해보고 한 2년 정도 치료를 해보고 의학적 판단이 이거는 치료가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하면은 동위원소 치료나 수술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쉽게 말해서 전문가, 치료를 하는 의사의 소견과 또 환자의 상태나 나이, 또 치료 반응 여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약제도 부작용이 있죠. 모든 약제는 부작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렵다든지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백혈구가 감소되면서 고열이 몹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잘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게 되면은 환자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잘 그걸 알고 있으면서 빨리 병원에 오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 5g, 한 2, 3g 정도를 남기고 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에 부담이 있죠. 흉터도 남고. 그러나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건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수술록에 대한 부담, 또 수술의 합병증,
그다음에 그 외과에서 얼마만큼 경험이 많은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암은 이제 지금 뭐 5mm 이하일 경우에는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5mm, 10mm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이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 암의 모양이 이 피막을 뚫고 나가든지 할 때는 이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나 5mm 현재는 5mm 이하는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하다가 커나가면 그때 수술을 하죠. 크지 않으면 그대로 둘 수도 있고요. 그러나 5mm부터 10mm, 10mm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 예방은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확실한 예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감염 혹은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기 들지 않도록 감기가 들더라도 잘 치료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하는 것이 예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평생 약 먹는 것도 아니고요.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주치의의 지시를 잘 따르시면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